학습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 관련된 내용은 굳이 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을게요. 스스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활동 보도록 할게요. 품사 분류 기준 중 의미를 적용하여 밑줄 단어들을 동사와 형용사로 분류해 보자고 합니다. 동사랑 형용사 분류하는 기준들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는 행동이나 움직임 같은 걸 드러낼 때, 형용사는 감정, 성질, 상태 등을 드러낼 때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뭐뭐는구나, 뭐뭐는다가 가능하면 동사고, 결합이요. 저런 것과 결합을 가능하면 동사고, 불가능하면 동사입니다. 불가능하면 형용사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이제 청유형과 명령형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동사고,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면 형용사입니다. 요 정도 알면은 엔간한 건 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다, 따뜻하게는 따뜻하다에서 온 거죠. 따뜻한 건 이제 성질이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고, 있지는 있다에서 온 거죠. 동사고요. 건강하세요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건강하다는 성질과 상태. 그 다음에 행복하자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상태. 그리고 꼭 이룰 거야, 이루다도 동사고요. 포기하지는 포기하다에서 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보조용어인 말고도 동사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본용언, 그러니까 의미의 중심이 되는 용언이 동사면 보통은 이제 보조용언도 동사입니다. 그렇게 결합이 됩니다.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활용형이 잘못된 단어들을 찾아보자. 활용형이 잘못된 건 두 개가 있죠. 바로 건강하세요와 행복하자입니다. 제가 위에서 작성한 세 개의 기준 중 바로 요 세 번째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요것들은 다 이제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청유형과 명령형이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거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청유, 명령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세요도 틀렸고, 명령형이잖아요. 이거는 명령형이라서 틀렸고, 이건 청유형이라서 틀렸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행복하자 대신에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하여튼 이 두 단어가 너무너무 이제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이게 바뀔지, 맞춤법이 맞는 걸로. 하지만 지금으로선 잘못된 단어다. 자, 그 다음에 만큼의 품사, 이 대화에 쓰인 만큼의 품사가 각각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띄어쓰기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만큼이 쓰인 곳을 찾아보면 먼저 첫 번째 하늘만큼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열심히 노력한 만큼이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써볼까요? 하늘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심히는 빼도 되는데 굳이 썼네요. 자, 얘는 붙였었고요. 얘는 띄었었죠. 굳이 또 지웁니다. 굳이 또 옮깁니다. 자, 왜 얘는 붙여쓰고 왜 얘는 띄어쓰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붙여쓴다는 것은 이제, 띄어쓴다는 것은 이제 앞말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큼을 하는가 붙였었다. 하늘의 품사가 뭔가요?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는 체언이죠. 이런 흐름으로 가야 합니다. 체언에 붙여 쓴다는 것은 바로 뭐다? 네, 조사라는 거예요. 조사. 이 만큼은 체언에 붙여 썼으니까 조사일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는 거죠. 조사일 가능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만큼은 조사죠.
만큼이 그럼 뭐겠어요? 다른 어떤 8개의 품사의 어떤 기준을 들이밀어 봐도 8개의 특성을 들이밀어 봐도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체형과 붙여 쓰고 하늘만큼이라는 것이 만큼이 붙음으로써 이 큰 은혜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의미적으로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죠. 관계원. 그리고 조사에 보면은 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도 있고 어떤 자격을 부여해주는 격조사가 있는데 만큼은 뭘까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엔 보조사 같은데 요즘 제가 저의 국어 실력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틀리더라고요. 한번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게 뭐 격조사인지 보조사인지 나옵니다. 여튼 만큼은 조사라는 거. 왜? 앞에 있는 하늘이라는 명사와 붙였었고 뒤에 큰 은혜와 어떤 그 큰 은혜라는 단어와 연결해주면서 그 관계성을 부각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게 조사의 특성은 또 맞습니다. 노력한 만큼에서 만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노력하니 관영어라는 거죠. 관영어라는 거는 만큼을 꾸며주고 있어요. 만큼을 꾸며줌. 꾸밈을 당하고 있네요. 만큼이. 그리고 앞에 관영어가 왔어. 그 다음 두 번째 노력하는 지어봐. 노력하는 삭제한다면 만큼 뭐 열심히 만큼 어쩌고 저쩌고 말 돼 안 돼요? 노력하는 삭제하면 말이 안 돼. 그러면 관영어의 수식을 받으면서 그 관영어가 삭제되면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하는 게 있는데 이 만큼은 그래서 바로 뭐다? 그렇죠. 명사인데 어떤 명사다? 의존명사다. 즉 하늘만큼의 만큼은 조사요.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품사가 달라져서 띄어쓰기를 다르게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줄 친 단어들을 합성어와 파생어로 분류하고 파생어는 다시 품사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보자. 그냥 막 쓰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것들을 토대로. 놀이는 뭐겠어요? 놀이는 파생어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소사 쓰여있네요. 철없는 여기 들어가고요. 왜 들어가는지는 이제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다 여기 들어가네요. 맛형 여기 들어갑니다. 자, 먼저 합성어 해보도록 할게요. 합성어는 어근에다가 어근이 결합하는 거죠. 즉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는데 각각의 형태소가 의미를 이루는 데 있어서 둘 다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합성어고요.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죠. 어근 플러스 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근과 접사를 찾으면 되는데 이제 이 접사가 품사를 변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품사를 안 변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여튼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을 분석해보면 이런저런은 이런과 저런 어근 철없는은 철 플러스 없다죠. 철 플러스 없다 둘 다 어근과 어근입니다. 치소사는 이제 분석해보면 치 플러스 솟다 맛형은 맛 플러스 형 놀이는 놀다 플러스 이 생각해도는 생각 플러스 하다에서 비롯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치는 것들이 접사가 되겠죠. 여기서 동그라미 친 것들이 접사고요. 아무것도 표시 안 한 것들이 이제 어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사가 변했냐 안 변했냐는 어근의 품사를 말하는 거죠. 어근의 품사가 변했냐 안 변했냐니까
솟다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치솟다도 동사죠. 품사 변하지 않았죠? 동사에서 동사 그대로 되었습니다. 형은 명사요. 맏형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에서 명사로 변했잖아요. 명사에서 명사 그대로잖아요. 변하지 않았죠. 놀다의 품사는 동사. 하지만 놀이는 명사야. 오잉. 품사가 변했죠. 뭐 때문에 변한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네, 또 앞에 아무도 없는데 또 앞에 막 사람 보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또 설명하네요. 자, 그 다음 생각하다도 생각은 명사요. 생각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뀌었죠. 뭐 때문에? 요 하다 때문에. 요 이와 하다는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표현을 빌리면 지배적 접사요. 치와 맛은 한정적 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다시 정리해야 되네. 귀찮아. 귀찮아. 연수쌤이 드린 파일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접사의 의미나 역할 방금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굳이 뭐 치와 맛의 설명을 의미의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냥 PDF 보세요. 이제 그거는 그 정도 노력을 하실 수 있죠? 네. 사실 저도 뭐 노력하면은 쓰면 쓰겠지만 갑자기 너무 귀찮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또 길어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부먹파와 찍먹파라는 단어가 형성된 과정을 분석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할게요. 부먹은 부어먹기죠. 여러분은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찍어먹기를 만든 단어는 찍먹. 단어 형성 방법은 이런 걸 축약이라고 하죠. 앞 글자를 따서 축약하는 거죠. 저는 부먹입니다. 부먹이 훨씬 맛있죠. 찍먹은 너무 딱딱해요. 탕수육이. 하지만 이제 부먹하면은 이게 약간 눌러가지고 네, 침 고이네요. 맛있겠다. 부먹하는 사람은 부먹파, 찍먹하는 사람은 찍먹파죠. 이 파는 그러면은 뭐냐? 바로 접사죠. 어떤 특성을 지닌 인간,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가 파를 붙입니다. 접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단어는 파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찍먹 플러스 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 자체는 축약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이거 더 큰 틀로 봤을 때 요거는 접사요. 이거는 축약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합성과 좀 비슷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죄송해요. 합성이 아니라 어근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의미의 중심이잖아요. 찍어 먹다라는 의미의 중심. 그러니까 어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가 접사의 역할을 해서 요렇게 파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뭐 의미로 관련된 거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고 요것만 설명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다가 다른 조사 및 용언과 공통되는 특성을 각각 정리해보고 이다의 품사를 조사로 인정할 경우 품사 분류 기준 중 형태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말해보자. 책, 이, 을, 에, 과 이거 다 조사죠? 책, 이다. 즉 요런 다른 조사들과 공통되는 특성은요. 앞에 결합이 되는 것들 명사죠. 명사는 이제 체언에 소속되죠. 체언과 이제 붙여 쓴다는 거. 즉 결합한다고 해도 됩니다. 체언과 결합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어이쿠. 네, 저의 또 사생활이 이렇게 또 체언과 결합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용언과 공통되는 특성. 책이 어렵고 어려우니 어려워서 어렵게. 자, 이런 걸 보고 활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활용은 뭐다? 어간에 어미가 붙는 현상을 말한다. 자유롭게 어미를 막 바꿔가면서 어렵다라는 단어를
이라는 어간을 고정시켜 놓은 채 이런저런 어미들을 막 붙여가지고 어렵다라는 단어를 상황에 맞춰서 바꾸어 주는 것. 그런 걸 이제 활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라는 이게 어간이 되는 거고요. 고, 니, 어서, 개 이런 거는 이제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간의 어미가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활용된다는 건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다는 거야. 그런데 조사들은요 불변어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용 공통되는 특성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가변어라는 거예요. 가변어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사는 불변어인데 왜 서술격 조사는 조사면서 가변어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런 예외를 싫어해요. 문법은 법이잖아요. 법칙이 딱딱딱딱 맞추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체계적이고. 근데 이런 예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술격 조사를 용언으로 처리하기도 애매한 거야. 왜? 용언은 앞에 체언이 결합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없잖아요. 용어는 그냥 알아서 혼자 쓰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다는 반드시 앞에 체형과 결합을 해서 써야 돼요. 이다 혼자서 못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서술격 조사는 조사지만 불변어가 아니라 가변어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촬영 끝.